자, 한국에 지금 아니면 말고식의 경제 사기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뭔가 하면 상저하고가 대표적인 경제 사기술이고요. 또 하반기에 반도체 회복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회복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 오늘 기업의 이해를 잘 반영하는 조선일보가 물 건너간 반도체 V자 반등, 내년 상반기에 회복, 올해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미뤄지며 반도체 회복 더뎌 삼성 등 보릿고개 길어질 가능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신기술을 쏟아내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회복은 예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V자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이미 8월에 접어든 지금은 내년 상반기를 거론하고 있다. AI 투자가 미뤄지고 있고 회복 속도도 V자가 아닌 완만한 나이키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요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장밋빛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약세, 예상보다 더딘 중국 시장의 회복, 완만한 시장 수요 때문에 고객들이 신중해졌고 4분기까지 재고 조절에 나설 움직임. 지금 재고가 다 고갈되어서 이제 반도체가 회복된다는 아주 단순한 확신론을 전파하던 사람들이 주로 정권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권가에서도 속도 저절론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기꾼들이죠. 하반기에 반도체 일체 반등을 말했는데 이제 정권사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글로벌 경기 회복 강도가 높지 않은 탓에 IT 성수기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메모리 공급사들은 3분기 현재 영업 환경이 쉽지 않은 데다가 모바일 수요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연내 정상 재고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릿고개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요럽니다. 마치 재고가 소진되어서 하반기에는 잘 될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틀렸다는 거예요. 자, 중국의 리오퍼닝을 둘러싸고도 엄청난 거짓말들을 해냈죠. 중국이 리오퍼닝은커녕 지금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빠져갔다고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을 너무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에 금리를 갖다가 내려간다고 이렇게 했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죠. 조선일보입니까?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 자, 그래서 임기 1년 넘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책은 있는데 금융은 없다. 그의 메시지에서 금융 전문성을 읽어내기 어렵다. 자, 다른 건 다 좋아요. 그에게서 정치 냄새가 풍긴다. 권력이나 대중의 관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이 정책의 동인이 아닌가 싶다. 대표적인 것이 상생금융으로 포장한 대출금리이란다. 지난해 6월 취임 2주 만에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을 압박했고, 그가 시중은행을 한 곳씩 방문할 때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 및 서민 상생 패키지를 풀었다. 수천억에서 조단위 지원책이 하나씩 흘러나왔다. 이른바 도장 깨기는 시중은행을 돌아 지방은행을 거쳐 카드사, 보험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 개입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갉아먹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 기준금리를 2% 이상 올리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면서 작년 10월 4% 후반까지 올랐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를 등락하고 있다. 집값이 꿈틀대며 주담대가 급증하고 연끌 비투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올린 거시적 효과가 금감원의 개입으로 미시적으로 반감이 되었다. 압력을 넣어서 은행 팔을 비틀어서 대출금리에 개입을 해서 빚을 내는 사람들의 환심을 샀을지는 모르지만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 정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험 요인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넉 달째 불어나는 가계대출, 잔액 사상 최대, 주택담보대출이 7월 한 달 동안에 6조가 늘어났다. 신용대출이 증가했다. 당국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집값 또 뛰기 전에 이렇게 지금 하면서 7월 달에 가계대출만 5조 4천억이 늘어났다.
요렇게 지금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빚내서 집 산다. 은행 가계대출 넉 달째 늘어 1068조. 22개월 만에 최대폭 6조 증가. 전세 대출 둔화 속에 주택담보대출 수요 깡충. 전국 아파트 거래량 월 3만원 넘어 연체율 넣는데 빚 더 늘어 경고음. 가계비 심상찮네 한 달 새 5.4조 수. 7월 가계대출 4개월째 정관세. 부동산 꿈틀대며 주택담보대출 급증, 신용대출 감소폭 현저히 줄어 비폭증에 소비 흔들릴 우려도 금융당국 필요시 선제 대응. 그래서 가계대출로 5.4조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6조가 늘었다. 그래서 전체 빚이 1068조가 되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넉 달 연속 늘어난 가계대출, 주택시장 괜찮은가? 주택시장 살아나며 주택담보대출 크게 늘어 고금리 상당기간 지속, 아파트 시장 관리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솔직히 말하면 그 전설 회사들 PF 위기, 거기에 맞물려 있는 금융기관들의 PF 위기를 갖다가 면해준다고 지금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고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또 현 정권 초반에 그렇게 포지션을 잡았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PF 대출이 터질 것 같아서 건설회사나 금융기관들이 무너질 것 같으니 당장 또 가계부채를 늘려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서 이 부채를 늘리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은행 팔 비틀어서 억지로 내렸지만 지금 세계 금리가 고금리가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다시 금리가 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마다 다니면서 관치금융으로 금융기관들 팔 비틀어서 금리 내리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 사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는 효과, 그리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막연한 희망상, 그리고 반도체가 회복된다는 그 기대,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개선된다는 기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저 기대의 배경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과 높이 올라가고 있는 대출이자 이 모든 것들이 정치에 기반한 경제 사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들도 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바람 잡아놓고 한편으로는 칼럼이나 사설에다가 비난하는 기사를 씁니다. 굉장히 이중적이죠. 언론들이 한편으로 은행들의 탐욕을 비판해놓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이복현이 건강원장이 다니면서 금융기관들마다 압박을 해서 강제로 금리를 낮췄는데 그게 오래 갈 수 없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금리 내려갔다고 바람 잡으면서 또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것도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와 언론이요, 이 경제 사기술을 갖다가 써대고 있는데 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냄새 잘 맡는 이재명이는 이제 가계부채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기술은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심각함을 자각해야지요. 경제가요, 사기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